안녕하십니까. 대체 투자의 양대 산맥인 부동산과 인프라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한 곽창렬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보통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니라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방식을 대체 투자라고 합니다. 사모펀드나 부동산이나 벤처기업, 그리고 원자재나 선박, 인프라 등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부동산과 인프라를 대체 투자의 양대 산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덮치면서 이 부동산과 인프라 사이에 실적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상업 부동산이라고 하면 아파트 외에도 쇼핑몰이나 오피스라 그러죠. 그 다음에 산업용 물류창고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한파가 닥쳤습니다. 9월달 한 달을 한번 보면 상업용 부동산 매매 금액이 2조 7천억 원이었는데요. 이게 작년 9월보다는 무려 62% 줄어든 것입니다. 거래량도 보면 9월 한 달 동안에 4,024건이었는데 이게 1년 전보다는 42% 정도 감소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글로벌 부동산 리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신탁에 투자한 우리 국내 27개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3%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965개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인 마이너스 20.8%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인프라 투자가 이제 도로나 항만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국내 26개 인프라에 투자한 펀드는 연초 이후에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81%,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20%보다 훨씬 선방한 거죠. 그 중에는 연초 이후에 88%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가 있고요. 또 302% 수익률을 올린 글로벌 인프라 투자 펀드 같은 대박을 터뜨린 것들도 있습니다. 아까 상업용 부동산에는 사무실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서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리까지 오르면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금액을 빌리기도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행사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면 싱가포르에 있는 일부 금융기업이 7, 8% 정도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 외에는 현재 국내에서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 대출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도로와 터널, 공항, 항만 같은 인프라에 투자한 펀드나 기업들은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가령 국내 일부 민자도로는 작년에 전년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3% 이상 오르거나 누적 상승률이 3% 정도면 요금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통행료나 이용료 등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득을 보는 거겠죠. 또 예로 도시가스에 투자한 인프라가 있는데요. 올해 들어 3차례 우리나라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이 도시가스 업체가 한국가스공사에 지급하는 이 공급 단가가 올랐고요. 이로 인해서 매출액도 커졌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 간의 수익률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통 도로나 항만, 공항 등에서 걷어들인 요금은 2, 3년 주기로 이제 계약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도 즉각적으로 이익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각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요금 인상을 억제시키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이 인프라에 투자한 경우 이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의 인프라 투자 업체 IFM 매니지먼트의 데이비드 닐 대표는 인프라 투자는 주식 채권과 달리 경기 변동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온다는 점에서는 꽤 매력적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그 산업의 트렌드와 주변의 상황, 정치적인 여건 같은 것도 파악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당장은 부동산이 조금 어렵고 인프라 투자가 상승세처럼 보이더라도 너무 한쪽에 확신을 갖지 마시고 투자업체나 투자 대상을 찬찬히 잘 파악해서 신중하게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많은 영상이 올라오니까 참고하셔서 꼭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곽창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